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1년 일정을 볼 때 6개월 이론 과정을 공부하고 이제 6개월 문제풀이 과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심화 이론까지 다 해가지고 6개월 이론 과정을 봤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풀이 과정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풀이에서 그럼 가장 중요한 게 일단 어떤 문제들이 어떻게 나왔냐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출문제부터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출문제 우리가 시험 공부를 할 때는 어떤 문제가 어디에서 어떻게 나왔는지를 아는 거 보는 거랑 그냥 막연하게 공부하는 것은 너무 큰 차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출제됐다라는 것을 확인해야 되니까 기출문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요, 이게 새로운 길을 만들어서 가는 게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길을 그냥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 만들어진 길을 간다라는 말은 시험 어떻게 나왔냐 문제를 확인하고 아 이거 하면 되는구나 그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공인중개사 시험은 물론 새로 이제 만들어진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까지는 곤란하지만 60% 70% 정도까지는요 재구성돼요. 나왔던 문제를 또 낸다라는 거죠. 똑같은 파트를 그대로 내지는 않지만 그 파트에서 약간 변형해서 낸다.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방향으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는 꼭 필요한 과정이라 여러분들이 적극 참여하셔가지고 열심히 그것도 공부를 할 때 여러분들이 혼자 문제를 풀 때랑 선생님들이 풀어줄 때랑 많이 다를 거라고. 여러분들이 풀 때는 그냥 읽고 다 풀잖아요. 근데 선생님들은 그렇게 안 풀어요. 선생님들은 푸는 나름의 기술이 있어요. 더 쉽게 전달한다고.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알아서 문제를 푼다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효율적이다 라는 것을 교실 안에서 배워서 적용하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문제를 푸는 거랑 강의를 듣고 푸는 것은 차이가 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6개월 지났어요. 6개월이 지나게 되면 약간 이게 힘이 빠질 때가 됐거든. 그래서 공부를 조금 이제 약간 느슨해지거나 슬럼프가 올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 좀 타이트하게 잡아줄 만한 것은 그래도 정말 필요하다라는 이제 그 욕구, 그거 해야 된다라는 의지 이런 게 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공부할 때는 그냥 단순히 문제만 풀어버린다 그러면 안 되고 이제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좀 미리 공부를 하고 오셔야 돼. 하고 와가지고 봐야 되는데 그럼 뭘 보고 오느냐? 기본서 보고 오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기본서를 다 보는 게 아니라 책 줄친 부분을 보고 거기만 보고 오면 되거든. 근데 또 학생들이 다 본단 말이에요. 절대 그러면 안 되고 줄친 부분을 미리 보고 와서 그리고 이제 기출문제 수업을 듣고 오후에 약간 복습하는 그런 방향으로. 오후 내내 복습하는 건 좋은 거 아니고 이제 예습 위주로 공부를 할 때요. 복습 단계가 있고 예습 단계가 있는데 문제풀이 반으로 들어가잖아요. 예습하는 위주로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기본서로 예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이제 교실에서 풀고 오후에 복습은 잠깐 하고 그리고 다시 다음 날 과목을 예습하고 이런 순환으로 돌아가는 게 가장 효율적이에요. 근데 학생들은 공부를 반대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습을 안 해요. 안 하고 교실 안에서 문제를 풀어요. 같이 괴롭지. 잘 모르니까. 그 오후에 이제 반성하면서 열심히 복습을 해요. 그리고는 집에 가. 다음 날 또 예습 안 한 상태로 와가지고 또 수업 들으면서 어려워. 그 반성한단 말이에요. 오후에 또 복습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은 비효율적이니까 먼저 예습을 하고 와서 문제를 같이 풀고 복습은 간단하게 하는 그런 방법을 하는 게 좋다라는 거. 이렇게. 그리고 이제 너무 많아갖고 도저히 내가 예습을 못 해온다 그러면은 공시법 같은 경우에는 암기사항 있잖아요. 그거라도 보고 오셔야 돼. 절대 그냥 오면 안 되고 뭔가를 보고 와서 공부를 하는 게 효율적이다. 자,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지치지 않고 활기차게 스케줄대로 따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합시다. 자,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세법 수업하고 있는 한영규입니다. 심화 이론 과정까지 듣기에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더더군다나 심화는 10주 정도 과정이었죠. 그래서 옛날 초창기 때 했던 내용 자체가 좀 생각이 안 나고 이런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나는 분명히 기초, 기본, 심화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머릿속에 남는 게 없는 걸까? 그리고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은 생각보다 조금 점수가 안 나온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요즘 와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그래. 기출 문제야 어차피
다 배웠던 내용들이고 그리고 문제 푸는 거는 내가 그냥 풀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세요. 그런데 우리 기출문제 과정 6주입니다. 이제 6주 정도의 문제만 푸는 게 아니라 기존에 이제 기초부터 기본 심화까지 했던 이론이잖아요. 그걸 좀 약간 정리를 좀 많이 해드립니다. 아니 1시간 내내, 3시간 내내 어떻게 문제만 풀겠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도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문제를 좀 빨리 풀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대부분 이런 문제가 나왔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좀 접근하시면 유리합니다라는 것들 노하우 같은 것도 알려드리도록 하다 보니까 기출문제 과정 빠지지 마시고 자 그렇게 6주 정도 지나고 나면 또 이제 2달 정도 출제 가능 문제, 출제 예상 문제 이제 교수님들이 이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이런 것들은 좀 기출 문제하고 비슷하지만 좀 다른 형태로 낼 수 있다. 이런 게 그 문제집에 나와 있거든요. 자, 그 과정도 같이 들으시면은 기출은 기출이다 보니까 똑같은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지문을 가지고서 이렇게 응용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 그것도 반드시 들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5월쯤 되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세법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너무나 이제 혼란스러워요. 지식 자체는 많이 쌓여 있긴 쌓여 있는데 정리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약간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더더군다나 세법은요. 많은 분들이 세법을 그냥 단순하게 암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것도 하나의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이름 자체가 뭐예요? 부동산 세법이었죠. 그래서 부동산 세법, 부동산을 취득하고 부동산을 보유하고 부동산을 양도했을 때 과세가 되는 세금인데 내가 도대체 뭘 취득해야 과세하는 건지, 과세 대상 누가 내는 건지, 자 그다음에 세율을 내가 직접적으로 신고하는데 과세 표준의 세율은 몇 퍼센트인지, 이걸 혹시 안 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지, 요거 위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집을 산다, 내가 집을 가지고 있다, 내가 집을 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간혹 가다가 올해 약간 개정 사항이 중간에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게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좀 공부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일부입니다. 그리고 너무 그렇게 급작스럽게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시험에 조금 그렇게 반영이 안 될 가능성도 있다 보니까 그냥 커리큘럼대로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항상 공부에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내가 공부를 어떻게 리드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특히 세법 같은 경우에는 과정별로 그러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딱 7가지 주제라고 말씀드려요. 특징, 과세 대상, 납세무자, 과세 표준, 세율, 비과세, 납세 절차.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게 세목이 5가지였잖아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이렇게 7호 30 온가요? 35개 정도. 요 정도만 좀 공부하시면 되는데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어느 부분에 지금 어느 세목에 어느 파트를 공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염두에 두시면서 그리고 이 규정은 왜 이렇게 해놨을까라고 하는 걸 조금 염두에 두시면 공부하시는 게 편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제 이론 과정 끝났기 때문에 문제에 접목하는 과정만 남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절대로 여러분 복습하지 혼자 독학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10월 달에는 언제 웃을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세법 같은 경우에는 다른 점수에 민폐를 끼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기본 정도 하시고 그다음에 가끔 가다가는 또 세법을 또 열심히 하다 보면은 다른 거에 또 도움을 줄 수도 있어요. 등기법 같은 데다가. 그래서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6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6개월만 조금 열심히 하시면은 10월 말일 날, 10월 29일 날에는 아주 웃으면서 저녁을 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자, 저희와 함께 하시고 자, 에듀윌은 합격이다.